여러분 지금 주방에 있는 그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소화를 돕고 혈당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후지혜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방 한켠에 있는 그 식초 한 병이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변화를 모르신 채 젊었을 때와 똑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바른 식초 섭취는 혈중 중성지방을 26% 낮추고 식후 혈당 상승을 23% 억제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무려 30%까지 감소시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식초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3가지 천연 보약과 정확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병으로 소화불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식초가 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또한 췌장 기능이 약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죠. 젊을 땐 별일 없던 식습관도 이제는 혈관 건강과 혈당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충분히 분비되던 위산이 60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40%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때 식초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초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3가지 천연 보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 식초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오이 식초를 드시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운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가 넘을 정도로 물이 많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먹으면 몸에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더운 여름날 오이를 많이 드셨죠. 그런데 오이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이 몸에 쌓이기 쉬운데 이게 바로 부기의 원인입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조금만 드셔도 다음날 얼굴과 발이 붓는 거예요. 이럴 때 오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이 속 칼륨이 체내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이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식초에 담가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서 다른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오이를 식초에 담그면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오이 식초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 두세 개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말립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오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유리병에 담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시고 꼭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를 오이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여기에 꿀을 한두 숟가락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두면 오이가 식초를 충분히 머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 식초는 아침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거나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많이 부으신 분들은 오이 식초 물 한 잔을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모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오이 식초를 드셨는데 한 달 만에 체중이 3kg이나 줄었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속에 쌓여 있던 수분이 빠진 거예요. 얼굴도 한결 작아지고 발목도 가늘어져서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내려가서 약을 줄일 수 있었고요. 오이 식초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건강입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오이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윤기가 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이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또한 오이 식초는 변비에도 좋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식이섬유 그리고 식초의 산성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이 식초를 드시면 배변 활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침에 오이 식초 물 한 잔을 드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채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고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오이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초도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진한 식초를 그대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찰떡궁합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식초는 제가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식초입니다. 특히 고기를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고기를 드시면 위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이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파인애플을 드시면 브로멜라인이 단백질 분해를 도와줘서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파인애플을 곁들이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고기를 먹을 때 과일을 함께 먹는 지혜가 있었죠. 그런데 파인애플을 그냥 먹는 것보다 식초에 담가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파인애플 식초를 만들 때는 잘 익은 파인애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인애플을 손으로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하고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잘 익은 겁니다. 겉껍질이 노랗고 잎이 시들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파인애플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심을 제거한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파인애플 과육만 유리병에 담고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인애플은 당분이 많아서 식초만 부으면 너무 시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어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꿀 3숟가락 정도면 적당합니다. 냉장고에 2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파인애플이 식초를 충분히 머금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파인애플 식초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신 후에 파인애플 식초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물 한 컵에 파인애플 식초 2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파인애플 과육도 함께 씹어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박모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60대 후반부터 고기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파인애플 식초를 권해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드신 후 파인애플 식초를 마시니 전혀 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과 고깃집에 가시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파인애플 식초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배에 살이 많이 찝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쌓이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위험이 커집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초와 만나면 이 효과가 더욱 강해져서 뱃살을 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파인애플 식초를 석 달 동안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내장 지방이 평균 1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배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내장 지방이 줄면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파인애플 식초는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나 각종 감염병을 예방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린데 파인애플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에는 망간이라는 미네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망간은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데 망간은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니 파인애플 식초가 큰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아서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산 역류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꼭 식후에 드세요. 빈속에 드시면 위장이 자극받아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찰떡궁합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식초는 제가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천연보약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차고 무릎이 시리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사용해 온 식재료입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입니다. 진저롤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데 생강을 드시면 말초 혈관까지 피가 잘 돌아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켜고 자도 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께 생강 식초가 정말 좋습니다.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무릎이나 어깨가 아픈데 쇼가올이 이런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통증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강을 그냥 먹으면 너무 맵고 자극적이어서 많이 먹기가 힘듭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에 담가 먹는 겁니다. 식초에 담그면 생강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면서도 약효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생강의 유효 성분을 더 잘 추출해 내기 때문입니다. 생강 식초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선택할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주름이 많고 물렁한 것은 오래된 생강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되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솔로 문질러 씻어서 흙만 제거하면 됩니다. 씻은 생강을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다음 얇게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식초가 잘 스며들지 않으니 2mm 정도로 얇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썬 생강을 유리병에 담고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줍니다. 생강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충분히 부어야 합니다. 여기에 꿀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꿀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영양도 더해줍니다. 냉장고에 3주 정도 숙성시키면 생강의 성분이 식초에 충분히 우러납니다. 생강은 단단해서 다른 재료보다 숙성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3주가 지나면 생강의 매운맛은 거의 사라지고 은은한 향만 남습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 식초는 하루에 한두 번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최모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외출도 잘 못하시고 집에만 계셨죠.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강 식초를 권해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 식초 물을 드신 지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가벼운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생강 식초는 감기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생강의 항균 작용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억제해 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생강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날 때 생강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목이 편해지고 기침도 가라앉습니다. 또한 생강 식초는 소화 기능 개선에도 좋습니다. 생강이 위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식욕이 없으시거나 먹기만 하면 체하시는 분들은 식사 전에 생강 식초 물을 한 잔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생강의 향이 식욕도 돋워줘서 밥맛이 없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 식초는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생강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께 생강 식초를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생강 식초는 구역질이나 멀미에도 좋습니다. 차를 타면 멀미를 하시거나 배가 자주 메스꺼우신 분들은 생강 식초를 조금씩 마시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위장의 불편함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입니다. 생강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많이 드시면 담즙 분비가 증가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이, 파인애플, 생강 이렇게 세 가지 식초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천연 재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식초를 실패 없이 만드는 방법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초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보면 식초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값도 1,000원짜리부터 만원이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제조 방법입니다. 꼭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쌀이나 사과, 현미 같은 자연 재료를 발효시켜 만듭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자라나고 각종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집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반면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는 빙초산이나 합성 초산을 물로 희석해서 만듭니다.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지만 건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에 붙어 있는 라벨을 자세히 보세요.
원재료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쌀, 현미, 사과 등 자연 재료만 적혀 있고 발효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만약 빙초산, 합성초산, 주정 같은 단어가 보이면 화학 식초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발효 기간이 길어서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영양 성분도 풍부하고 맛도 부드러워서 드시기 좋습니다. 다음으로 용기 선택입니다. 식초를 담글 때는 반드시 유리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성분이 식초에 녹아 들어가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유리병은 산에 강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입니다. 유리병은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을 씻은 후 뜨거운 물로 헹구고 햇볕에 말리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이 없으면 깨끗한 행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재료 손질도 중요합니다. 오이든 파인애플이든 생강이든 깨끗이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농약이나 먼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귀찮다고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식초가 상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썰 때는 너무 크게 썰지 마세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야 식초가 재료 속까지 잘 스며듭니다. 오이는 5cm 정도로 토막 내고 파인애플은 한 입 크기로, 생강은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칼과 도마도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세요. 유리병에 재료를 담을 때는 병의 80% 정도만 채우세요. 너무 꽉 채우면 식초를 부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재료를 담은 후 천연 발효 식초를 부어줍니다. 재료가 완전히 잠기도록 충분히 부어야 합니다. 재료가 공기에 노출되면 변색되거나 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꿀의 양은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는데 보통 식초 500ml에 꿀 3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달게 하면 당분 섭취가 많아지니 주의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올리고당을 쓰시거나 아예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 뚜껑을 꼭 닫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실온에 두면 발효가 너무 빨리 진행되어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천천히 숙성되면서 맛이 깊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병을 살살 흔들어주면 재료와 식초가 잘 섞입니다. 숙성 기간은 재료마다 다릅니다. 오이 식초는 일주일, 파인애플 식초는 2주일, 생강 식초는 3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둘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맛이 떨어집니다. 적당한 시기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든 식초를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비율입니다. 식초는 절대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산성이 너무 강해서 식도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컵, 약 200ml에 식초 한두 숟가락을 타서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식초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며칠 드셔보고 괜찮으면 2숟가락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신맛이 너무 강해서 힘드시다면 물을 더 많이 타시거나 꿀을 조금 더 넣으세요. 식초 물은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세요. 그래야 식초의 성분이 입안과 식도를 거쳐 위장까지 천천히 내려가면서 좋은 작용을 합니다. 한 잔을 마시는데 5분 정도 시간을 들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식초를 마시는 시간이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빈속에는 절대 식초를 마시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위장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합니다.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식초를 마시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이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위벽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공복에 신 것을 먹어도 별일 없었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장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복에 식초를 마셨다가 위염이 악화되어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이것이 식초를 마시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어서 식초의 자극을 완화시켜 줍니다. 음식물이 완충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식사 도중에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을 드시다가 오이 식초를 한 조각 드시거나 고기를 드신 후에 파인애플 식초를 한 입 드시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위장 부담도 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에 식초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후 30분 이내가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때 식초를 마시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식초를 마시면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또한 식후에 식초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밥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식초를 마시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서 혈당 곡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식후 식초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루에 몇 번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하루 2번입니다. 점심 식사 후 한 잔, 저녁 식사 후 한 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은 워낙 바쁘시니 점심과 저녁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3끼 다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마시는 양도 중요합니다. 하루 총 식초 섭취량은 30ml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0ml면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식초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치아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식초를 마신 후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면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마신 직후에는 바로 양치질하지 마세요. 산성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범랑질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양치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시면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초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식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초를 마신 후에 가슴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온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궤양이 있는 상태에서 식초를 마시면 상처 부위를 자극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궤양 치료를 먼저 하신 후에 식초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일부 이뇨제는 칼륨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식초까지 마시면 칼륨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식초에 칼륨이 더해져서 칼륨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에게 식초 섭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식초를 처음 드실 때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식초를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위장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식초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덧이 심한 시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식초를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에 맞으면 꾸준히 드시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초라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식초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우유를 드시고 식초를 마시거나 요거트를 드신 후에 식초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응고된 단백질 덩어리는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우유와 식초를 함께 드셨다가 심한 폭통으로 응급실에 오신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식초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조개류와 해산물입니다. 굴, 조개, 새우 같은 해산물을 드신 직후에 식초를 마시면 안 됩니다. 해산물에 들어있는 칼슘과 식초의 산성 성분이 만나면 소화가 어려운 물질로 변합니다. 특히 생굴이나 회를 드실 때 식초에 찍어 먹는 분들이 계신데 소량은 괜찮지만 과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은 원래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인데 여기에 식초까지 더해지면 위장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해산물을 드셨다면 식초는 1~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약물입니다. 특히 제산제나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인데 식초는 산성이라서 제산제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또한 일부 항생제나 혈압약도 식초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기 전후 2시간 동안은 식초를 피하시고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식초 섭취에 대해 꼭 상담하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위장약을 드시면서 바로 식초를 마셨다가 속이 쓰려서 고생하셨습니다.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식초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 조개류와 해산물, 그리고 약물은 식초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식초 건강법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식초 건강법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확신하실 겁니다. 먼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던 68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데 60대 중반부터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아침에 죽을 조금 드셔도 점심때까지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드셔도 바로 체하셨습니다. 밤에는 소화가 안 되어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진 것뿐이라고요. 소화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먹을 때만 조금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욕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먹기가 두려워서 거의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면 다른 분들은 다 드시는데 혼자만 죽을 드셔야 하는 게 너무 서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김 할머니께 파인애플 식초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식초가 소화에 도움이 될까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던 터라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트에서 파인애플을 사서 식초에 담그고 2주일 후부터 매 식사 후에 물에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밥을 드시고 파인애플 식초를 한 잔 마셨더니 점심때까지 속이 편하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거를 정도로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는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드시니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고기도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전에는 고기만 보면 체할 것 같아서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고기를 먹으러 갈 수 있게 되신 겁니다. 물론 고기를 드신 후에는 꼭 파인애플 식초를 챙겨 드십니다. 그러면 전혀 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나자 체중도 3kg 정도 느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 영양 흡수도 좋아지고 기운도 나서 활동량이 늘어난 덕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제 병원에 정기검진을 오실 때마다 파인애플 식초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이제는 파인애플 식초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시며 항상 냉장고에 2~3병씩 만들어 놓으신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께도 적극 추천하셔서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 식초를 드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절통과 냉증으로 고생하셨던 72세 이선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데 젊었을 때부터 손발이 찬 편이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져서 여름에도 손발이 차서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했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틀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관절도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통증이 심해서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조심조심 내려가야 했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일시적인 호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힘들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선희 할머니께 생강식초를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 염증을 가라앉혀 줄 거라고 설명드렸죠. 할머니는 생강이 너무 맵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식초에 담그면 매운맛이 순해진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생강식초를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외출했다 오면 몸이 꽁꽁 얼어서 한참 동안 녹여야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손발 냉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밤에 잘 때 양말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손이 따뜻해서 손주들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따뜻하다고 좋아한다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전에는 손이 너무 차가워서 손주들이 할머니 손을 잡기 싫어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2달쯤 지나니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처럼 극심한 통증은 없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크게 줄었고요. 겨울철인데도 무릎이 시리지 않아서 외출하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교회에 직접 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져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교우들이 이 할머니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때마다 생강식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교회 어르신들 사이에서 생강식초가 큰 인기라고 합니다. 이선희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생강식초를 드십니다. 겨울에 특히 효과가 좋아서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강식초를 넉넉히 만들어 놓으신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생강식초 덕분에 70대 인생이 60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따뜻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세 가지 천연 보약은 오이, 파인애플, 생강입니다. 오이 식초는 부기를 빼주고 혈압을 낮춰주며 파인애플 식초는 소화를 돕고 뱃살을 빼주며 생강 식초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고 유리병에 담그고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식초로 인한 부작용 없이 건강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식초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매일 한 잔의 식초 물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값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방에 있는 식초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